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작권법 개정안이 사실 2022년 10월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전송이라는 내용인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호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할 것. 2호 정보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해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보를 취득해서 또 정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전송으로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긁어서 학습시켜서 새로운 이제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행위들은 우선 적법한 영역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런 AI 커버송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습시키는 것까지는 저작권 침해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그 목소리를 그대로 톤이나 이런 음성을 그대로 썼을 땐 여전히 인격권 침해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만약에 생겨나면 어떨까요? 그걸로 수익을 엄청 뽑아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으면 뭐 창작 부분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통적인 어떤 견해의 일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법도 아직은 통과되기 전이다라는 점이고 최근에는 이런 사안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에서도 좀 놀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레이블링하고 있는 이제 소속 가수의 목소리가 활용을 돼서 새로운 이제 음원으로 탄생하고 이런 것들에 좀 충격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사업 모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구글하고 이 유니버설 뮤직이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어떤 팬들이 AI 기술하고 딥페이크로 음반을 제작하고 나서 그 음반을 활용해서 이제 플레이를 시켰을 때 수익의 일부를 원곡 저작자, 그 음원 주인한테 주는 방향으로 이제 이런 걸 앞으로 하도록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딱 그거 그냥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인정해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반을 원곡 저작자한테 주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딱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현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글로벌 음악 부문 책임자가 여기서 음악 팬들이 합법적으로 음반 트랙을 이제 새로 만들고 그때 활용된 어떤 원곡 데이터를 보유한 그 저작권자한테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AI 등장으로 음악가의 목소리나 어떤 멜로디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딥페이크 노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합법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겠다. 이거 단순히 저작권 침해 때문에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수익을 만들어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런 걸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트 온 마이 슬리브 사건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퍼져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또 서비스가 나오면 또 새로운 이제 영역이 하나가 또 생겨날 것 같아요. 근데 요것에 이어서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최근에는 인격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인정된 건 아니었어요. 판례로 인정이 됐었고 특히 이제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격권 침해가 인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법 개정안이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제가 살펴보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까 저작권법도 통과 안 됐다 그랬는데 민법도 지금 낸 거만 된 거잖아요. 요거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통과는 안 됐는데 여기서 입법 예고한 지도 좀 사실 됐어가지고 이게 딥페이크 때문에 사실 문제가 돼서 요게 원래 나왔던 건 음성도 음성이지만 얼굴을 활용한 딥페이크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인격권으로서 새롭게 이제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해서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는 걸 신설하기 위한 이제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아직까지 이것도 통과는 안 됐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이제 법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거를 활용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도입이 됐냐면 이 정보통신기술 발달하면서 막 SNS에서 얼굴 활용해서 유명인들 특히 얼굴 활용해가지고 막 광고하는 것들도 있고 뭐 되게 막 유명한 유튜버들 특히 경제 유튜버 같은 분들은 그 얼굴 활용해서 주식 리딩방에서도 막 쓰고 있고 막 이름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성명권, 인격권, 초상권 그리고 음성권 이게 인격권의 대표적인 권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법에다 딱 명시를 해서 침해 행위도 금지하고 또 이걸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권리에 기속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만약에 내 권리를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민법에 인격표지 영리권이라는 거를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에도 민법에 도입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광고 엄청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연예인이나 경제 유튜버들이 주식책을 냈다 하면서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주식 리딩방 이런 데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고 막 다른 사람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SNS 계정을 도용하고 막 이런 행위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권리를 법률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AI로 만들어진 음악 그리고 AI 데이터 학습을 통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미국에서 재밌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영역인데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보호가 된 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AI 시대에는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